여섯 번째 과목입니다. 열간압연 냉각입니다. 열간압연을 하고 나면 전 압연이 최종 압연기를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이제 냉각을 해서 건치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냉각 작업입니다. 그래서 최종 사상 압연기와 건치기를 연결하는 설비. 그러면 그 중간에 최종 사상 압연기가 그러니까 F7이라고 합니다. 보통 F1서부터 사상 압연기가 F1서부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롤러 압연기를 거쳐서 이렇게 쭉 나가면요. 그럼 이것이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여기가 이제 건치기가 되겠죠. 건치기가 되는데 이 중간에 여기서 냉각을 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밑에 이제 테이블이 이렇게 쭉 길게만 테이블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이제 ROT라고 하죠. Run Out Table. ROT입니다. Run Out Table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게 이제 ROT죠. 그래서 Run Out Table. 그래서 이렇게 사상압연기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건치기로 이렇게 계속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상압연기를 빠져나온 스트립을 건치기로 이송하는 역할을 하는 거 ROT다 얘기죠. 또는 전 핫런 테이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런아웃 테이블 또는 핫런 테이블. 자, 여기 이제 핫런 테이블 이게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나 같은 겁니다. 핫런 테이블. 그래서 이렇게 핫런 테이블 달려온 스트립을 건치기로 유도해서 이제 이쪽에 건치기에 맨드릴로 감기게끔 해주는 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설비로는 요렇게 내려가게끔 해주는 거. 그러니까요. 여기 요렇게 내려가게끔 여기에 핀치롤이 있고요. 핀치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스트립이 이쪽으로 핀치롤에 잘 들어가게끔 그 다음에 정확하게 센터링 맞게끔 옆에 이렇게 사이드 가이드가 있습니다. 옆에 사이드 가이드가. 그래서 이제 사이드 가이드와 핀치롤이 되겠죠. 자, 여기를 보면요. 이게 지금 F7이죠. F7에서 이렇게 지금 쭉 나갈 때 여기가 요 밑에 요것이 이제 런아웃 테이블이 되겠죠. 이게 이제 가번이 런아웃 테이블 ROT고요. 그 다음에 요게 나번 요게 사실은 저 이렇게 하나의 세트거든요. 위아래 하나 세트인데 요게 이제 핀치롤이 돼요. 이게 핀치롤인데요. 좀 위하고 아래하고 크기 차이가 있어요. 아래가 작고 위가 크거든요. 그래야 판자가 아래를 휘어요. 이제 우리 앞에서 아마 이런 거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롤러가 위가 크면 아래로 이렇게 휜다고요. 반대로 아래가 크고 위가 작으면 위로 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를 휘게끔 하기 위해서 롤러가 크고 그 다음에 이거가 약간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쪽으로 각도가 틀어져 있거든요. 어쨌든 요 위에 있는 걸 보고 그래서 밑에가 보통 핀치롤이면 그 다음에 위에는 그러면 탑 핀치롤이 되겠죠. 그래서 탑 핀치롤이죠. 그래서 탑 핀치롤. 그 다음에 다설비의 명칭과 기능 뜻이요. 다설비, 요것은 전 냉각수를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고 전 라미나 플로우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미나 플로우고, 그 다음에 기능은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압연된 스트립을 적정 건지 온도까지 냉각을 시켜주는 장치죠. 물을 뿌려서. 그 다음에 4번 런아웃 테이블 상에서 냉각수를 뿌려 소정의 건치 온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냉각 방식. 그런데 아까 라미나 플로우인데 이것도 이제 방식이 그 전에는 전 일반 스프레이 방식을 썼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주로 이제 효율이 좀 더 높은 라미나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스트립의 냉각 방식은 종래 라미나 냉각. 그 전에 전 뭐 이렇게 스프레이나 라미나 방식을 썼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뭐냐면요, 스트립 상하면을
폭방향으로 일정한 커튼벽 형태로 만들어 갖고 수막 흐름을 형성지어 갖고, 그래서 수막이 저 주르르 가서 커튼을 만들게끔 하는 거지. 거기를 이렇게 쭉 지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고 워터 커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워터 커튼에 의한 쿨링이죠. 냉각이죠. 그래서 워터 커튼 쿨링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순행 커튼 그렇게 표현해요. 자, 다음은 열관하면 냉각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해당하는 용어를 쓰시오. 다듬질 아변기와 권치기 사이에 냉각 설비가 있는 롤러 테이블. 그럼 요거는 전 ROT가 되겠죠. ROT, 런아웃 테이블 또는 핫런 테이블 되겠죠. 그 다음에 권치 온도 제어. 권치 온도 제어니까요. 요거는 전 권치니까 코일링이거든요. 코일링 템퍼러처 컨트롤이니까 CTC가 되겠습니다. CTC. 그 다음에 다듬질 아변 출축 온도. 다듬질이니까 뭡니까? 피니싱 아변기죠. 그래서 FDT 그렇게 표현합니다. FDT. 피니싱 딜리버리 템퍼러처거든요. 그래서 다듬질 아변 즉 F 그 다음에 출축 딜리버리 그 다음에 온도 템퍼러처입니다. 그 다음에 냉각 설비를 제어하는 기본 단위로 상하 16 또는 17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뱅크는 6개 또는 12개 헤더로 동작되는 주수장치. 이게 이제 뱅크가 되겠죠. 각 뱅크. 뱅크인데 여기 문제의 답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ROT 상에서 권치 온도를 제어함에 있어서 냉각 설비 운용 방식은 보통 전 이게 이제 냉각 패턴을 제어하는 건데요. 패턴을 제어하는 건데 요거 운용 방식은 냉각 패턴이거든요. 냉각 패턴을 제어해 갖고 냉각하는 거. 그 다음에 ROT 상의 냉각 설비를 전단부 뱅크에서부터 주수를 시작하는 냉각 방식. 요거를 보면 전단 방식이라고 하고요. 전단부에서 하는 거 전단 방식. 그 다음에 후단부 일정 지점에서 주수하는 거. 주수란 얘기는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후단 냉각이죠. 그래서 이것이 전단 냉각이라면 이건 후단 냉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OT상의 각 냉각 설비를 각 뱅크당 때 격이라고 했네. 각 뱅크당 그러니까 여기 아까 요 뱅크당 또는 뱅크를 간격을 두고 물을 뿌려서 냉각하는 거가 이런 거 보면 아무래도 냉각 속도를 느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선행식이라고 하고요. 선행각이고, 그 다음에 제품의 재질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냉각 속도를 제어하는 거. 냉각 속도 제어 냉각이니까 그러니까 제어하는 거니까 제어 냉각입니다. 제어 냉각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권치 온도 목표를 권치 목표 온도를 제품의 탑 또는 테일에 대해, 그러니까 탑 부분과 테일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길이만큼 올리거나 낮춰서 제어하는 거. 이게 이제 스텝 방식입니다. 스텝 쿨링이라고 그러죠. 스텝 냉각 방식이에요. 스텝 냉각, 스텝 쿨링. 그 다음에 열간화변에서 냉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를 품질 영향 인자와 공정 영향 인자로 나누어 설명하시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하고 공정에 미치는 인자가 있거든요. 품질 같은 경우는 뭡니까? 보통 그래서 재질 또는 품질이니까 뭡니까? 표면 결함 같은 거 그런 것들이죠. 또는 형상 결함 같은 거 나오는 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결함이죠. 그 다음에 공정 같은 경우는 냉각 공정이라든지 또는 냉각 공정이니까 ROT라든지 또는 라미나 플로어 같은데 그런 거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품질 영향 인자를 보면요. 권치 온도 불량에 따른 재질 및 표면 품질 불량, 재질 자체 불량, 그 다음에 표면 품질 불량 또는
상하부 냉각 차이에 의한 형상 불량, 전부 다 이런 결함 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공정인자 같은 경우는 그 ROT에서 주행성 불량. 그래서 ROT 자체에서 여기서 냉각은 똑같이 했는데 요 ROT가 예를 들어서 뭐 주행 속도가 다른다든지 그러면 역시 냉각 그 냉각 속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공정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 그런 건 좀 공정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ROT에서 주행성 불량, 만약 주행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 이제 그런 게 이제 공정 영향인자다. 그 다음에 열간압연 제품의 기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것 두 가지. 기기적 성질을 결정하는 거 가장 우선적인 거는 전 성분이 되겠죠. 성분. 가장 우선적인 건 성분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것이 FDT입니다. 바로 FDT. 그 사상 출축 온도거든요. 그래서 화학 성분하고 그 다음에 사상압연고 온도, 그래서 FDT 최종 사상압연기 출축 온도고요. 그래서 파이널 딜리버리 템퍼레처 갖고 FDT가 이렇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죠. 성분하고 FDT. 다음 그림은 상태도하고 그 다음에 각 뭐 압연 온도에 관한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910도에 해당되니까 A3 변태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온도가 720도니까 여기가 A1 변태점이 되겠죠. A1 변태선. 그래서 이렇게 A1 변태선인데,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0.2, 0. 뭐 이렇게 나가니까 여기가 전부 다 아공석 관계열이죠. 아공석 강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가 공석이 돼서 여기가 0.8% 이렇게 될 텐데요. 보통 여기에 1200도 이상, 1200도 이상은 여기가 이제 가열 온도가 해당되겠죠. 가열 온도. 그래서 보통 가열 온도는 1200도 이상이 되게. 그래서 보통 한 1250도에서 이렇게 추출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나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갖고 바로 조합연을 하니까. 그래서 요 단계가 이제 여기가 조합연 단계가 되겠고요. 조합연이고요. 그 다음에 요쪽 부분이 여기 요 A3 변태점 그 약간 위에 부분에서 마지막 여기가 사상압연 되는 거죠. 최종 사상압연 온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최적의 사상압연 온도다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냉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냉각이 되는 거죠. 이렇게 냉각이 돼서 냉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냉각하고 나면 여기가 이제 ROT에서 냉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권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권치는 A1 변태점 아래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권치예요. 권치. 그래서 권치는 A1 변태점 아래에서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열간 사상압연 온도 영역으로 적당한 것으로, 열간 사상압연 온도 영역은 사상압연 영역은 여기 3번이 가장 적당한 거죠. 아까 요거 그러면 이게 뭐 똑같은 걸 두 개를 쓰겠네요. 그래서 여기 예 맞습니다. 예, 3번 영역에. 그 다음에 강의 기기적 성질을 결정한 요인이 되고 목표 강도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온도 영역. 그러면 요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바로 이제 요 4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권치 영역이. 그래서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A1 변태점 A1하고 A3 변태점 요 선에서 A1점하고 A3 선 요 선을 기준으로 이 선 이상에서 사상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아래에서 권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즉 냉각을 해서 이제 권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 열간압연 공정에서 온도를 제어하는 공정 4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온도하고 관련있는 거는 아까 여기가 있었죠. 여기 요 그림에서 요 4가지 단계네요. 가열 공정, 조합연, 그 다음에 사상압연, 권치 공정, 이렇게 4가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온도 제어하는 거니까 가열, 조화변, 사상, 그 다음에 ROT 또는 뭐 여기가 결국은 이거 끝나고 나면 건치하게 돼 있는 거니까요. 열간화변에서 사상 출고 온도가 높고 건치 온도가 낮을 때, 출고 온도가 높고 출고 온도는 높고요. 출고 온도는 높고 그 다음에 건치 온도가 낮다. 그러면 건치 온도가 낮다는 얘기는 냉각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정 미차의 크기는 냉각 속도가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냉각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냉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입자 크기가 좀 더 미세해지면서 균일해지겠죠. 그래서 입자 크기는 균일해지고, 그 다음에 철의 탄화물 같은 경우도 또 냉각이 빠르기 때문에 탄화물도 크질 않고 미세하게 분포되고요. 그런 면에서 기계적 성질은 비교적 좀 강도가 높다는 얘기죠. 열간화변에서 사상 출고 온도가 높아지면은 결정 입자의 크기는 어떻게 변하는가? 그냥 단순하게 출고 온도가 높으면요, 만약 냉각 속도가 똑같을 경우는 출고 온도가 높을 때가 입자 크기가 커져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출고 온도가 높고 건치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냉각을 더 많이 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입자 크기가 좀 이렇게 균등해지는데, 그래서 일정 크기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사상 출고 온도가 그냥 높다, 그러면 결정 입자 크기는 커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 입자 크기가 큰 상태에서 급냉을 하야 좀 강도 증가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열 처리에서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재료의 열전도 현상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시오. 재료의 열전도는 햇빛과 같이 열이 직접 전달되는 거. 직접 전달은 이것이 이제 복사죠. 햇빛이 직접 하는 거. 이게 이제 복사열이고, 그 다음에 물체를 이동하는 거니까 이거는 전도가 되겠죠. 열이 물체에서 이동하는 거는 전도. 그 다음에 기체나 액체에서 물질이 기체 상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기 중으로 이동하는 거, 이런 건 뭐 대류가 되겠죠. 대류 단계. 그래서 직접 전달되는 거, 햇빛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 복사. 그 다음에 물체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는 거 전도. 그 다음에 기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하는 거 대류. 그런 이제 기체의 흐름이죠. 기체나 액체의 흐름이 이제 대류. 그 다음에 ROT 냉각 능력은 평균 열전단율로 나타내는데 상하 스프레이 방식과 라미나 방식의 열전단율을 쓰시오. 상하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열전단율이 한 700에서 800. 근데 라미나 방식은 한 1200에서 1500이 됩니다. 그러면 라미나 방식이 훨씬 더 이 냉각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죠. 열전단율이 더 크기 때문에 냉각이 더 빨리 된다는 겁니다. 15번 다음 그림은 재료의 열전도 단계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제 열전도 곡선이 재료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즉 재료가 있을 때 여기다 이제 물을 뿌리면은 이때 물이 기포가 생기면서 증기로 해서 기체로 해서 이렇게 증발을 해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 단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단계를 보고, 여기는 이제 물이 처음 들어온 단계니까 여기가 이제 자연 대류,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포 핵이 생기는 핵비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이제 점점점 핵이 생겼다 해서 바로 핵이 생길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물이 처음에 닿았을 때는 닿았고, 그 다음에 그 물이 액체가 기체로 바뀌면서 어떻게 합니까? 냉각을 많이 시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기포가 점점 커지는 단계가, 예를 들어 기포가 생겼다 해서 바로 빠져나간 게 아니죠. 기포가 어느 정도 커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공기층 때문에 냉각 속도가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냉각 속도가 떨어지는 단계. 그래서 요런 거 보고 이제 천입이 그렇게 변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좀 커지면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면 다시 물이 이렇게 들어오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물이 들어오는 단계를 보고 그러면 다시 냉각 속도 이렇게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이제 막비등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대류, 그 다음에 핵비등, 천이비등, 그 다음에 막비등 그렇게 된다. 자, 갈은 했고, 그 다음 불안정막 비등 또는 부분막 비등이라고 한다. 기포 형성이 급격히 일어나서 증기막 또는 증기포가 표면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단계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요거죠. 기포 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점점 커지는 단계죠. 여기서 이제 기포 형성이 급격히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증기막이 계속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이 증기막 때문에 어떻게 돼요? 냉각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요것이 이제 요 다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천이비등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천이비등. 그 다음에 액상과 접촉하는 증기가 불충분하게 포화 온도에서 비등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럼 전 초기죠. 초기에 이제 물이 계속 있는 상태니까요. 그럼 요 상태가 이제 요거가 자연 대류 상태죠. 물이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핵 형성 위치에서 유리된 기포가 형성되어 표면에서부터 분리되는 단계형. 그러면 이제 핵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핵이 생기는. 그러면 요것이 이제 그 핵비등이 되겠네요. 라버니 핵비등. 요거가 이제 핵비등이 되겠고요. 핵비등. 그 다음에 표면은 증기포에서 완전히 둘러싸이며 표면과 액체 사이에 열전달을 증기를 통한 전도에 의해서 일어난 단계. 그러면 완전히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는 단계니까는 위로 올라가는 단계니까는 요것이 이제 여기가 되겠네요. 마지막 단계 막비등이요. 그 다음에 16번 냉각 제어 모델에서 기본 모델에 비해서 입력 변수에 따른 학습과 추론이 가능하고 학습 시 오차의 조정이 가능한 모델. 이런 거 보면 이제 신경 회로망 제어 모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7번 다음은 ROT 롤 냉각수 이상 발생 시 해야 되는 조치사항을 나타내는 것이다. 작업 순서를 쓰시오. 자, 맨 처음에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점검을 하겠지. 그러면 이게 1번이 되겠네요. 이제 요 냉각수 전자변 점검 이게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면서 냉각 패턴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패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하고 믹싱 밸브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18번 ROT 상에서 스트립이 테이블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설비. 그러면서 그 건치기 쪽으로 잘 유도가 되게 하는 거니까 가이드가 되겠죠. 그래서 사이드 가이드가 되겠죠. 자, 이상 열연 냉각을 마치겠습니다.